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오정성입니다. 오늘은 안성의 최근 변해가는 모습, 개발 이슈가 변해간 개발 이슈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핫 이슈로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안성시 최대 산단 보계면 동신이 일대 48만 평, 추진 도면은 이렇다 해가지고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계면 동신이 산단 48만 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와는 달리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용인시 SK 반도체 클러스터, 원산면 SK 반도체 클러스터 126만 평이 지금 토지 보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상금이 풀렸을 경우에 안성 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용인 원삼 SK 반도체 클러스터 126만 평이 있는 지역과 안성시 관내 지역은 약 20에서 25km 30분입니다. 그 사이에 제2경부고속도로 바우덕이 IC와 안성맞춤 IC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먼저 용인 SK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간략하게 다시 되짚어 보면은 126만 평이고요. 4개 반도체 공장 팹리스트라고 합니다. 50개 협력사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 연간 10년간 122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반도체 공장 중에서도요, 이거는 이제 팹리스는 설계부터 유통까지 하는 것을 팹리스라고 그러고, 칩리스는 설계만 하는 곳이고, 파운드리는 생산 공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조립이나 테스팅하는 데는 OSAT라고 합니다. 이 팹리스 공장이 실질적으로 4개가 원삼 SK 반도체 클러스터에 건설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추진 경위는 2019년 작년 재작년 2019년이죠. 그때 산단 지정 계획을 고시하면서 토지거래 묶어버렸죠. 그 다음에 작년에 보상 공고를 했고요. 보상 규모는 7,600억 정도에서 한 8,0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보상 인원은 한 1,000명이 넘습니다. 1,027명. 보상 단가는 평균 평당가 68만원. 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하여튼 위로금으로 13% 포함해서 평균 단가 68만원,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보상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토목공사 완공이 되면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본계대에 오르다. 언제? 2027년부터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조감도인데요. 이 4개 공장이 팹리스입니다. 팹리스. 주황색으로 보이죠? 설계에서 유통까지 다 되는 팹리스 공장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 4월 달에 현 용인시장이 그 현장 실사를 했죠. 현장 관람을 했고요. 그래서 브리핑을 맡는 모습이 나왔고요. 착공기는 현재 제출된 상태고, 그 다음에 원주민 인터뷰 사항이 실렸는데 60만원, 100만원, 120만원으로 이 근방에 땅을 살지 못 살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다. 실제 제가 여러 사람을 상담을 해봤는데 안성 토지 대토하기가, 농지 대토하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다. 안성 땅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 대토가 왜 중요하냐? 세금이 감면이 되잖아요. 세금이 감면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는데 세금이 어떻게 감면되느냐? 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세금은 농지 대토는 농지 소재지 거주해 시군구 구제하고 연접 시군구 구제해야 되고, 농지로부터 30km 이내고,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규 농지 1년 이내고, 공익사업 토지는 2년입니다. 공익사업 토지는 2년 이내 신규 농지를 취득하면 되고요. 보통 다른 농지는 1년 이내 취득을 해야 되고요. 4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에만 되고요.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금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신규 농지를 취득해야 되고, 그러면은 종전 농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세 감면을 2년에 1억, 5년에 2억을 감면해 준다는 것이고, 자, 옆에 참고로 요거하고 비교했던 게 대토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참고로 아시면 좋아요. 이건 뭐냐?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땅으로 주는 거예요. 땅으로 쉽게 하면은 어느 지역이 수용됐어요. 현금 조금 받고 채권 조금 받고 나머지는 다 땅으로 주는 거예요. 땅으로. 이걸
대토 보상이라 그래요. 이것은요, 양도소득 40%만 감면해 줍니다. 그거 농지 대토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비교표를 직접 조문을 보고 제작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농지 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앞에 표에서 요약해서 직접 작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감면은 뭐 1년에 1억이고 5년에 2억. 대토 보상이든 공익사업이든 토지 수용이든 8년 자격 농지든 1년에 1억, 5년에 2억을 감면해 줍니다. 자, 대토 보상도 조세특례 같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다 나와 있는 걸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문제는 이제 용인시 SK 반도체 클래스가 들어오는 데가 원산면 여기저기입니다. 그러면 용인시 연접지를 보면요, 여기부터 수지구, 기흥구로 해가지고 그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용인시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31개 중에서 면적 크기가 8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안성이 9이고요. 면적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용인시가. 근데 자, 여기 연접지를 보세요. 광주시, 성남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인데 여기 위쪽으로는 전부 다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남이나 뭐 수원 이런 데는 땅값이 무진장 비싸죠. 강주도 마찬가지고 하성이나 평택도 마찬가지고요. 평택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천하고 안성입니다. 자, 이천하고 안성인데 안성은 왜 이렇게 핫 이슈가 됐냐? 자체 개발 요인이 있잖아요.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 IC 4곳하고 공영개발 산단 5곳 150만 평, 평택 부발선, 수도권 내륙선 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성이 급부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땅값이 많이 올랐죠. 여기는 토지가 묶이니까. 그래서 여기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싼 땅값을 찾으려면 이천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의 땅을 이왕이면은 농지 대토라도 선호하기 때문에 이쪽을 선호는 하는데 실질적인 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점이에요. 자, 참고로 올 3월, 1월에서 3월 제가 원삼의 땅 거래 건수를 보니까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100건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토지거래 허가가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성은 토지거래 안 묶였어요. 풍선 효과로 여기가 엄청 많이 2배, 3배 가량 올랐죠. 거래량만 2배, 3배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삼이 토지거래 허가를 묶였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안성이 가격이 오르고 또 안성시 자체 개발 요인에 의해서 안성 토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 자, 토지 보상 금액은 총 우리나라 올해 30조인데 그중에 용인시가 4조입니다. 이 중에 1조가 용인 반도체 SK 반도체 클러스터 보상 금액입니다. 약 1조가. 그래서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용인 SK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안성의 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현재는 오히려 용인이 묶였으니까 안성이 떴어요. 풍선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자, 토지 보상금이 풀렸을 때 그 돈이 안성으로 또 들어와야 되는데 이 후광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게 이 부분이 의문이에요. 자, 안성 땅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땅값 자체가 오르는 이유는 용인 배감 원산면이 토지거래 묶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안성 두 번째로 안성 자체의 개발 요인에 의해서 보천, 세종, 안성, 하시 4곳이 공사 중이고 공영개발 산단 본격적으로 개발 러시가 되고 있고 약 5곳 130에서 150만 평이 지금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안성시 자체 개발 요인하고 용인 원산 배감이 토지거래 묶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올랐는데, 자, 그러면은 토지 보상금이 더 들어오면 더 오르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금을 신청을 하고 저하고 상담을 해서 신청을 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이 상담을 했는데 안성 땅을 용인 땅 보상 금액으로 안성 땅을 사지 못한답니다. 거의 대토를 포기를 할 정도로 안성 땅을 사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대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요인이지만은 법령상 제도상 농지법이 강화돼 가지고 올 5월 18일 이달 5월 18일부터 농지청 발급이 강화됐어요. 외지인은 농지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간내나 연접지는 관계가 없지만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금융 부문에서 금리 상승이 금리가 5%대를 지금 육박하고 넘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흔한 그 투자의 효과, 레버리지의 효과라는 게 퇴색돼 가지고 수요가 감소해서 전망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안성 토지 시장이 현재는 주춤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문만 무성하고 가격만 올라가 있는 상태지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개발지든지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거래가 안 되면은 땅 가격이 떨어져야죠. 그러나 땅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노동시장하고 똑같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노동임금이 올라가면 한번 올라가면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방 경직성이라 그러죠. 경제학에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이게 어떻게 제한성이기 때문에 땅이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용도적 수요 증가는 이룰 수 있지만은 용도 변경은 있을지만은 임야가 대지로 바뀔 수는 있지만은 땅 자체는 대한민국 땅 자체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땅값 자체가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상태를 좀 추이를 좀 두고는 봐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 현지 농업인들도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더 이상 못 짓습니다. 땅 좀 이기에 땅 좀 팔아서 노후에 편안하게 좀 쓰고 자식 좀 보태주려 그러니까 땅이 안 팔린다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대부분이 어떤 개발 이슈가 완료가 돼서 고속도로 개통된 다음에 산단이 뭐 다 되면은 그때 팔게요 하는데 그거는 난센스입니다. 이왕 팔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러면은 사는 사람은 바본가요? 꼭대기에서 잡게 주식처럼 주식 격언이 뭐 어떤 게 있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허리에서 먼저 어깨에서 팔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자 될 때 무릎 익었을 때 파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하는데 끝끝내 더 받아서 팔려고 하는 거는 뭐 경제 이론상 자본주의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은 그때는 힘듭니다. 요즘 토지 투자하시면 굉장히 그 정보도 빠르고요, 이성적이고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안 파시려면은 장기적으로 갖고 가셔야 돼. 파시려면은 고속도로나 개발 이슈가 완공되기 전에 파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원삼 SK 보상금이 풀리더라도 안성토지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을 것이다. 소문만 무성하고 호가만 올라가고 실질 거래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올해가 지나서 내년 실거래가를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공급자도 상당히 예의주시하셔서 서로 간의 경제 행위를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